조현병, 왠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병처럼 느껴지시죠? 그건 뉴스 속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큰 스트레스나 인생의 시련 앞에서, 심지어는 별다른 이유가 없을 때에도 누구에게나 조현병은 발병할 수 있습니다. 지능이 높든 낮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이 병이 한번 진행되면 치료받지 않는 동안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고 그게 앞으로 수십 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예전하고 달리 말투나 행동이 뭔가에 쫓기는 듯 변하고 괜히 사람들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설명하기 힘든 의심에 휩싸인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 치고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기분의 변화라 하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믿음과 주변에 대한 의심을 보일 때 그건 조용히 시작된 조현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이면 조현병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멘탈은 안녕하실까요? 멘탈 주치 수근원장의 임수근입니다. 진료실에 있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평소엔 성실하고 부드러운 분인데 어느 날부터 서서히 혼자 떨어져 지내다가 진료실을 찾아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제 얘기를 몰래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제 말을 엿듣고 제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는 느낌이에요. 얼핏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주변 사람들 반응에 예민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조현병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단순한 성격 변화나 우울, 불안으로만 생각하고 치료 시기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조현병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증상과 특징을 보이는지, 그리고 왜 초기 발견이 중요한지, 진료실에서 마주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외로 흔히 보이는 조현병. 많은 분들이 조현병이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 속 범죄자 혹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듯한 극단적인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면 조현병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가족과 생활하며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그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잠이 부족한 걸로 생각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과도한 의심이나 반복적이고 침습적인 걱정, 활동 범위의 감소를 보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건 조현병이 지능이 높고 낮은 것과 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겉으로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조현병은 특이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라는 오해 때문에 환자 본인이나 가족 모두 초기 신호를 무심히 지나치거나 숨기려는 경우가 많아요. 설마 조현병, 정신증 초기일까? 그냥 예민한 거겠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악화되고 일상생활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인구 100명 중 1명꼴로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큰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직장 한 조직 안에도 조현병을 겪고 있는 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현병은 그저 특별한 병이 아니라 누구나,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정신질환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2. 조현병이란. 조현병은 사고, 지각, 행동, 인지, 감정의 어긋남을 보이는 뇌의 질환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의 모습, 삶에 주는 영향의 정도가 다양합니다. 쉽게 말해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뇌의 작동 방식이 왜곡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신분열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이 단어가 마치 인격이 쪼개지고 다중인격처럼 보인다는 오해가 있어 현재는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조현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조현병은 신경계 혹은 마음의 튜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긴 질환을 표현한 것이며 치료를 위해 흐트러진 뇌기능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조현병의 핵심은 현실 검증 능력의 저하입니다. 즉, 실제 일어나는 일과 자신의 생각을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비현실적인 생각이나 믿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환청을 포함한 환각, 망상, 즉 합리적이지 않지만 강하게 굳어버린 생각과 같은 생각의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병 시기는 대체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많지만 중년 이후나 노년기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고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의 경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정신증 초기 증상이 급성으로 나타나 짧은 치료 후 1, 2년 안에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증상이 지속되며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현병은 의지나 성격의 문제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특정 소수의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뇌질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특히 도파민의 불균형, 유전적 소인, 환경적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3. 조현병 증상. 조현병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성 증상, 음성 증상, 그리고 인지 증상. 이 세 가지가 사람마다 다른 조합과 강도로 나타나요. 1. 양성 증상. 없어야 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성 증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청을 포함한 환각이에요. 진료실에서 선생님, 자꾸 누가 욕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마치 옆에서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명령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망상입니다. 옆집 사람이 나를 감시한다. 회사에서 내 생각을 읽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 이런 관계망상, 피해망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음성 증상, 있어야 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단 정서가 무뎌집니다. 웃을 만한 상황인데 웃지 않고 슬픈 상황인데도 표정 변화가 거의 없어요. 의욕이 뚝 떨어져서 예전엔 좋아하던 취미나 일에도 관심을 잃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또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을 끊거나 아예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자기관리도 어려워집니다. 며칠, 심하면 몇 주씩 머리를 안 감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말수가 확 줄어듭니다. 평소에는 대화가 잘 되던 사람이 질문에도 응, 아니 정도로만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3. 인지 증상.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는 것.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을 읽어도 몇 줄만 읽고 멍해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슨 얘기였는지 잊어버립니다. 기억력도 약해져서 방금 들은 약속이나 계획을 잊어버리고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집행 기능이 떨어집니다. 즉, 일을 순서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직장, 학교, 가정에서 단순한 일도 실수가 반복됩니다. 이렇게 보면 조현병 증상은 절대 한두 가지로만 설명할 수 없어요. 특히 초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위축, 정동 둔마, 집중력 저하 같은 건 단순히 힘든 시기에 보이는 반응이나 우울증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 변화가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때가 바로 조기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 조현병 원인. 조현병은 딱 이것 때문이다 하고 단정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뇌의 화학적 불균형. 가장 많이 알려진 건 도파민과 글루타메이트 불균형이에요. 특히 도파민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우리 뇌가 현실과 내 생각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남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거나 환영을 보는 식의 환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옆에서 웃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나 비웃는 거야 라고 단정하는 것. 이게 바로 잘못된 정보 해석이죠. 조현병의 증상에서는 이런 왜곡이 자주 일어납니다. 두 번째, 환경적 스트레스. 조현병은 보통 청소년기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시기는 학업, 진로, 대인관계 같은 큰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진학 실패, 군복무 중 사건, 사고, 직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 가족 간의 큰 갈등 등이 촉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현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의심, 강박을 동반하는 조기 정신증을 경험했던 경우 이런 스트레스가 방아쇠 역할을 하면서 발병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질 남용. 가장 명확한 조현병의 발병 원인입니다. 대마, 암페타민, LSD 같은 환각제나 일부 향정신성 약물의 남용은 조현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약물 남용 후 환각, 망상이 시작된 환자분들을 종종 봅니다. 물론 약물 중독 상태, 금단 증상에 의한 환각과 망상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마약류가 뇌기능을 망가뜨리고
조현병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건 사실입니다. 5. 조현병 초기 발견의 중요성. 조현병은 발병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초기에는 약물 반응이 더 좋고 증상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면 사회생활이나 학업, 직장 복귀도 훨씬 빠릅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 본인이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주변 분들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단순히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라고 다그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환자를 더 다치게 만들고 치료 거부로 이어질 수 있어요. 비난 대신 관찰과 기록하기, 최근 행동, 말투의 변화, 수면, 식사 패턴 등을 차분히 기록해 두세요. 판단 대신 공감과 경청, 환자가 말하는 내용을 맞다 틀리다로 바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느꼈구나 하고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강요 대신 제안과 동행, 병원 가야 해 보다는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같이 상담 한번 받아볼래? 처럼 간단한 제안 정도가 좋습니다. 조현병은 조기 개입이 생명인데 가족이 적대적으로 반응하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환자가 치료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조현병은 절대 나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조기 발견과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턴 스스로를 의심하기보다 내 마음과 뇌가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멘탈 주치 수근원장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또 이야기 나눠요.